했다고. 저는요 이 날짜 논란은 약간 연막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 지금 지귀현 재판장의 이 결정문을 쭉 보면요. 누구의 연막이란 말씀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판사의 연막. 판사의 판사도 연막. 판사의 연막. 날짜 부분은 그냥 하나 툭 건든 것 같고 저는 본질은 두 번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 수사권, 관할권. 공수처. 저는 거기가 지금 말하고 싶은 핵심인데 그것만 딱 쓰기는 좀 그러니까 또 피고인 측에서 계속 이 날짜 계산 부분도 문제 지적했거든요. 네. 그래서 전 약간의 그 연막 쪽으로 그냥 하나 정도 던져주고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요 지금 요 수사 관할권 부분 좀 여기에 조금 더 방점이 있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좀 읽었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네.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를 다 들어봐도 이게 어쨌든 이 선례를 왜 내란숙의 윤석열에게 갑자기 적용하는지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지귀현 판사님? 이 지귀현 판사님은 윤석열이란 내란숙이가 어떻게 체포됐는지를 어디 뭐 미국 가서 TV로 보고 알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제가 이제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첫 번째가 사법적 혼란을 가져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혼란이죠. 이게 엄청난 혼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수사권이나 관할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영장 청구 뭐 어쩐다 저쩐다 이런 얘기하면서 지법에서 영장 발부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했던 게 첫 번째. 근데 이걸 지금 뒤집은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혼란이 가져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사회적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지 저는 이제 진짜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아직까지 즉시 항고를 안 했잖아요. 네. 지금 서울 구치소 앞에 지금 저희는 뭐 난리죠, 화면을 난리. 보여드릴 수 없으면 난립니다. 그리고 주말에 집회가 더 뜨거워질 건데 뭐 아이러니하다 뭐 이 양쪽 다 어쨌든 결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내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걸 또 경찰이 관리해야 되고 물리적으로 만약에 갈등이 벌어지면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귀현이 책임지나요? 그리고 하나 더 예. 하나 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최상목도 헌법재판소 결정 존중 안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무시하고 있거든요. 네. 위헌 상태 아주 심각한 위헌 상태를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네. 아직도 지금 한 땀 한 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근데 이렇게 되면 윤석열이 관저에 돌아온다면 그러면 탄핵 결정은 왜 수긍하겠습니까? 그렇죠. 최상목도 빌드업으로 예고편을 보여줬기 때문에 탄핵 심판 결정도 아무리 헌재가 파면을 내려도 이게 현실적으로 이행 안 될 가능성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지귀현 재판장은 이거 앞으로 내전 일어나면요 본인이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그렇죠. 자기가 책임을 못 질 일을 뻔히 예상되는데 이거를 그냥 열어놓는다? 이거는요 무책임의 극치예요. 제가 볼 때. 사회자께서 극치. 정확히 지적하셨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체포 해와 그 과정을 정확히 들여다보면 처음에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윤석열 측에서 체포영장 이의 신청이라는 걸 했어요. 사실 제도에 있지도 않은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했잖아요. 그렇죠. 이의 신청을 했는데 그걸 기각했거든요. 그 이의 신청의 이유는 뭐냐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 자꾸 수사하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각할 때는 야 수사권 있어 문제 없어라고 판단을 한 거야 이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체포돼서 체포 적부심사를 또 청구했잖아요. 예. 그걸 그때 그게 다른 뭐 중앙지법인가에 중앙에서 청구했잖아요. 이제 뭐 서부는 쇼핑했다고 하고 뭐 하면서 중앙지법에 청구했는데 중앙지법에서도 문제 없네 수사권 다 있고 다 하네 그러면서 그걸 기각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구속영장을 또 청구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구속영장 단계에서도 이런 게 다 다뤄집니다. 수사권 있냐 똑같은 주장을 다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수사권이 있으니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이미 법원이 오히려 중복돼서 낭비다 싶을 정도로 세 번 동안 법원이 판단한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재판부가 갑자기 이 부분을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다고 해서 구속 취소를 해버리는 것은 네. 물론 결정문 자체에서는 주된 이유를 날짜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건 그렇고 그건 형식이고 뭐 실질적이 이렇다는 것을 이제 오케이 맞다고 하더라도 맞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그거를 너무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즉시항고를 하면 구속에서 풀려나지는 않 계속 갇혀진 상태로 재판을 받잖아요. 즉시항고를 했을 때는 그러면 즉시항고해서 항고 법원에서 저는 그게 뒤집어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명백하거든요. 이건 날짜별로 따지는 것인데 시간을 얘기해 놨으니까.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했다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뒤집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 가치 판단하면서 또 한편 또 수사권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법원까지 또 네. 뭐 검찰이 지면 검찰이 또 재항고를 할 거고 윤석열 측이 지면 윤석열이 또 재항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대법원에서 결국 판결이 나오면 이제 또 다 정리돼서 다시 재판을 새로 시작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판결이나
어떤 보도자료에 약간 그런 뉘앙스가 좀 이렇게 좀 보이는 면이 있어요. 아니 근데 전 이게 너무 무책임하다고 저는 보는 게 그렇죠. 지금 그 논리가 그거거든요. 네. 아니 본인은 판단하기 불안하니까 그렇죠. 뭐하러 위에 판사합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형님들이 좀 알려주세요. 네. 저 미적분 못 풀겠어요. 형님 알려주세요. 이거거든요. 아니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체포영장 발부 판사 한번 판단했습니다. 네. 체포 이의 신청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판사죠. 네네네. 그리고 체포 적부심의 한번 판단 중앙에서 네, 했습니다. 네. 구속영장 판단했습니다. 네. 구속 적부심 판단했습니다. 5번 판단 받았거든요. 오전 전패. 근데 이거를 지금 구속 취소라는 걸 들고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석방을 판사님이 석방을 지금 촉구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 문장 그대로 읽어볼게요.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 바 없죠. 공수처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처음 그렇죠. 하는 내란 네. 케이스니까 없죠. 이건 당연한 얘기고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문이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아니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판사님은 의문을 제기하면 안 되죠. 국민들이 의문 제기하고 윤석열 측에서 의문 제기를 하면 답을 판사는 주시는 분이지. 답을 내야지. 자기가 답을 보고 법조항에 공백이 있으면 맞는 체계적 말씀이에요. 해석을 하든지 본인의 양심을 쓰든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근데 맞는 이거를 말씀이에요. 해결을 못하니까 본인이 즉시항고해서 위에 가서 받아오세요. 그렇죠. 그럼 책임 떠넘기기고 앞에 그럼 5명 판사는 뭐가 됩니까? 앞에 5명은 그럼 잘못된 판단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논거를 갖다가 반박을 해야죠. 앞에 판사들의 얘기를 판단도 못하고 근거도 없으면서 나는 판단 못하니까 위 판사들한테 물어봐. 그 본인이 판사하지 말고 내려오세요.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판단도 못하면서 판단하라고 판사 아닙니까? 판사의 판자가 뭐예요? 판단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모사라고 해 모사 모르겠다 모사라고 해 모사. 아니 저는요 이 결정문 보면서 오늘 많이 이제 화가 나셨어요. 이 부분이 전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자기가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판사는 의문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느낌표로 해석을 때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법 해석 적용권이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그걸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정말. 부연 설명을 하면 결국은 법조문이 이렇게 적용될 거나 저렇게 적용될 거 서로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 결국 왜 판사가 필요하겠어요? 그거 판단하라고 월급 주고 앉혀놓는 거예요. 막강한 권한입니다. 그렇죠. 사법부의 굉장히 권한은. 막강한 권한이죠. 막강한 그래서 권한이다. 근데 모든 케이스가 대법원의 판례나 선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법원 판례가 선례가 없으면 자기들이 판단한 대로 판단해서 결국은 나중에 대법원에 정리되거나 하는 과정인데 그걸 없이 그러면 우회적인 통로로 대법원 판례부터 먼저 받아보겠다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아니 태도죠. 1심은 앞으로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1심 판사들이 앞으로 다 그냥 대법원 갔다 오세요 이러면 그렇죠. 돼요. 그럴 것 같아요. 아예 대법원에서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혹시 근데 의원님한테 화내시는 거 아니죠? 그게 아니라 저는 정말로 저- 지기현 재판장한테 이런 식의 판결문을 쓰는 건요 정말 최악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요 내전 일어났을 때 그 재판장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자기가. 그럼 저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포지티브하게도 한번 바라보자 이거예요. 나는 이건 전 국민이 다 이미 인지한 사안이고 크게 다툼의 여지도 없어. 나는 보니까 이거는 유죄를 줘야 돼. 네. 본안은 내가 유죄를 줄 거야. 네. 근데 절차적 문제를 계속 저쪽에서 제기하니 절차적 문제까지 내가 판단 내리는 거는 저쪽에 꼬투리를 제공할 수 있으니 예.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거는 예. 대법까지 가서 예. 판단 받고 와라. 예. 나는 본안을 유죄를 주겠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아니,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성이 지씨 아닙니까 지금? 아니 이렇게도 지장원. 이렇게도 바보자 아니, 이거예요. 그러면 M 지장원입니다. 아니 그러면 앞에 판사 5명은 뭐가 됩니까? 앞에 판사들은 뭐가 돼요? 자기들이 판단한 거거든요. 그 앞에 판사들은 잘 판단했어요. 아니 반대를 낼 수도 있고 찬성을 낼 수도 있고 그 자기 판사가 판단을 해야죠. 예. 자기 이름 걸고 결정문이 나가는데 어떻게 위에 가서 판단 받아오라는 식으로 만약에 그런 의도로 썼다 그러면 그 판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무책임한 아니라 거죠. 경우의 수를 따져보자고 말씀. 내용을 하시네. 예, 아닙니다. 예, 그 M 지장원님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 이 매우 타이밍에 아쉽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 뭐 전반적으로 이 판사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 결론을 왜 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이런 결론이 난지 설명을 이제 들어본 거고 그 설명에 대한 반론도 이제 두 분께 좀 얼추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묻고 싶은 게 판사가 이런 식으로 사회적 혼란을 부추겼다면 아니 검찰에서라도 빠른 결론을 내줘야 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니 뭐 엄밀히 따지면 죄송해요 우리 또 검사 출신이시니까 저는 지금 국회의원이지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렇죠. 아니 검찰이 기소했던 근데 내용에 걱정하시는 게 더 부담인 일이에요. 맞습니다.